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구봉산 일대 골프장과 숙박, 산악형 체험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단지 면적 중 절반 이상을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려면 내실 있는 콘텐츠와 시설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황금지구 너머 자리한 산자락. 광양시가 LF 리조트와 손잡고 오는 2026년까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구봉산 일대입니다. 총 면적 232만 제곱미터, 사업비도 3,700억 원 규모입니다. 골프장과 숙박 콘도, 짚라인과 야영장 모노레일 등 산악 특성을 살린 각종 관광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여수와 순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대형 관광단지 조성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다, 최대의 이른바 삼체 원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거대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국내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올해 초 전라남도의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의 신규 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착공만 앞둔 상황입니다. 구봉산 일대가 시민과 외부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 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광단지 총면적의 53.2%가 27홀 골프장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 협의 과정에서 관광단지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 면적을 확장하거나 골프장 비중을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정부의 골프 활성화 정책에 따라 비배원제인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면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이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비율을 관광단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라고 이렇게 내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중지로 했을 때는 한 50% 정도를 이렇게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구봉산 관광단지가 수익성 확보와 동시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포함한 광양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이 여수시 돌산청사에 둥지를 틀고 운영에 들어간 지 4년여가 지났습니다.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은 그동안 다양한 국제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돌산읍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입니다. 30여 명의 고등학생들의 직업 영어 학습 프로그램 활동이 한창입니다. 학생들도 검증된 우수 원어민 강사들의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교육에 큰 기대감을 보입니다. 제가 쓰기 영어는 조금 자신 있는 편인데 읽기 영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많이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나 이런 거 여러 개를 말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도움이 되어 보이는 인터뷰 스킬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런 과정이 보여서 배우려고 여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여수시에 지난 2018년 개원한 전남국제교육원.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다문화 학생의 감수성 신장과 맞춤형 교육 등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외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등 4개 분야 95개 과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만 15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어떤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촌 가족으로 모두가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를 했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쳐내면서도 지역에 무리 없이 연착륙했다는 평가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없진 않습니다. 여수시가 전남국제교육원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돌산청사를 무상으로 10년 임대해줬지만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교육 국제화를 위한 전남의 거점 전남국제교육원. 세계 시민성 함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탈당한 지 6년 11개월 만인데요. 대통합 차원에서 민주당은 복당을 수용하면서 대여 견제력과 협상력을 높이고 당의 활력도 불어넣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에 대해서 복당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책임과 사과를 전제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거듭된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당의 결정에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1월 탈당한 지 6년 11개월 만에 민주당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통전등화, 백척간두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야당 탄압을 효과적으로 투쟁해 나가자. 이번 박 전 원장의 복당은 지난 대선 때 대통합 차원의 연장선상에다가 박 전 원장 특유의 대여 견제와 협상력 강화, 그리고 정체된 당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가야 되고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로써 탈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후년 총선 행보 등으로 보폭을 점차 넓히면서 당의 텃밭인 호남 정책 구심점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시간의 문제일 뿐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복당 수순을 밟을 거라는 게 당 안팎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처음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주거 안정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 TF를 구성했으며 도내 후보지를 선정해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또 노후 마을주택들을 정비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새해까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남에서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해넘이 해맞이 축제 일정과 지역의 대표 일출 명소들을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의미의 여수 향이람. 남해안 대표 일출 명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올해는 그 장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향이람 일출제가 올해는 31일 밤 11시부터 대면 행사로 치러집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광양시도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발 473m의 광양 구봉산 전망대는 일출 일몰 인기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짙푸른 바다와 광양항은 물론 여수와 순천, 하동 등 광양만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고흥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탁 트인 시야가 일품인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는 새해 당일 떡국 나눔과 대북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고흥군은 5,000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행사장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만 국가정원 해맞이 행사는 내년 정원박람회 준비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낙조로 유명한 와운 해변에서 해넘이 행사가 열려 올해 마지막 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의 내년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1조 3,931억 원에 대한 심의 도중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에 힘든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한 그런 예산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순천시 세입액에서 2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세출액을 뺀 여유 자금으로 800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새 아파트의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라권 아파트 입주율은 61.6%로 전달보다 약 10%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강원권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입주율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바이시에서 수산물을 30% 할인 판매합니다. 할인 품목은 전남 어촌계에서 직접 생산한 전복과 굴, 김, 미역 등 88개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5명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 여수 123명, 순천 127명, 광양 71명, 고흥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연말 모임이 잦은 이달 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눈을 반가워할 겨를도 없이 오늘은 다시 구름 많고 춥기만 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많이 추웠지만 낮 동안은 최고 6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조금 풀렸는데요.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가량 더 오르면서 강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0도, 순천 영하 3도, 광양 영하 2도, 고흥은 영하 4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순천, 광양 10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아침 6시 44분, 간조 시간은 낮 12시 4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46통 주민 1동 5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축정 2구 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신금마을 주민 1동 30만 원, 고흥군 남양면 와야마을 주민 1동 20만 6천 원, 여수 개인 택시 불자회 1동 20만 원, 고흥군 남양면 평촌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상초마을 주민 1동 17만 원, 내초마을 주민 1동 17만 원, 구봉 여자경로당 최오겹 회장 및 회원 1동 15만 원, 고흥군 복내면 예내마을 주민 1동 1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와 생강의 유럽 수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두원농협 유자가공사업소에서 고흥 유자와 생강 10톤 1,400상자를 체코와 이탈리아에 식재료로 수출하는 상차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상차는 지난 10월 13톤을 보낸 두 차례 상차에 이은 3차 행사인데요. 고흥군은 유럽 수출길 확대가 수확기 가뭄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을 앞둔 여수 신북항이 효율적인 부두 이용을 위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말 신북항 준공에 대비해 항만 입출항 선박의 급유, 선원 승하선 업무를 수행하는 영무선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은 여수 신북항 내 영무선 이용 구간인 유조선과 도선선 등이 이용할 방파제 접안 구간 780m와 통선과 급수선 등이 이용할 부잔교 3개소 560m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수에 사는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근로 조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와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지역 거주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여수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이 44% 가장 많았고 열악한 근로 조건 42%, 주거비용 부담 38%, 결혼, 출산, 육아 부담 2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청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추가 주거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52%, 주거비 지원이 42%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세발나무를 12월에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라 짭조름한 맛이 특징인 세발나물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 겨울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 2006년 최초로 세발나물 재배에 성공한 해남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